이 팟캐스트는 유분투 위클리 뉴스레터 팀, 케이리 타릭 라이도, 바싱옴, 크리스 구이버, 와일드맨, 딘 무시치, 크리스토바오 콜데이로 믹, 다른 많은 사람들의 기여로 만들어진 우분투 위클리 뉴스레터 893호를 생성형 AI로 생성한 콘텐츠입니다. AI로 생성한 콘텐츠는 왜곡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분투 주간 뉴스레터 893호 2025년 5월 셋째 주 소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가 꽤 많은데 이 중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들 핵심만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오픈소스 소식들이 워낙 방다해서 혼자 따라가려면 좀 벅찰 때가 많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주간 요약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기술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 또 어떤 흥미로운 점들이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소식인데요. 커뮤니티 관련된 이야기네요. 그 런치패드 있잖아요. 네네, 런치패드. 여기서 오랫동안 써왔던 메일링 리스트 서비스가 이제 곧 올해 10월 말에 종료된다고요. 네. 이게 그냥 서비스 하나 종료되는 것 이상으로 좀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요. 이건 단순히 도구가 바뀐다 이런 기술적인 교체라기보다는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그 협업 방식, 문화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아, 문화의 변화요? 네. 예전에는 이제 메일링 리스트가 중심이었는데 요즘은 좀 더 개방적이고 또 검색하기도 편한 포럼 형태 있잖아요. 디스코스 같은 거요. 네네, 디스코스 많이 쓰죠. 네. 그런 쪽이나 아니면 다른 협업 툴로 이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통 방식이 좀 더 현대화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직 이 서비스를 쓰는 팀들은 이제 대안을 좀 찾고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그런 시점인 거죠. 아, 협업 문화 자체가 변하고 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우분투 25.10 버전부터 시간 동기화 방식이 바뀐다고요. 아, 네. 크로니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니 기존의 수동거 대신 이걸 기본으로 설치하고 또 네트워크 시간 보안, NTS라고 하던데 이것도 같이 활성화된다고 하던데 이게 더 정확하고 안전해진다는데 일반 사용자한테도 이게 좀 체감이 될까요? 핵심은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시간 정보를 얻는다는 거거든요. 물론 서버 환경이나 아니면 금융 거래처럼 정말 시간이 아주 중요한 분야에서는 효과가 더 크겠죠. 그렇죠. 근데 크로니 자켓가 불안정한 네트워크에서도 시간을 더 잘 동기화해주고 또 NTS는 중간에서 누가 시간 정보를 막 조작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스템 안정성이나 보안 수준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보안 측면에서도요? 네, 예를 들면 보안 로그 같은 거 볼 때 그 시간 정보가 더 정확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장 사용자가 와 빨라졌다 이렇게 체감하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스템의 어떤 기본적인 체력,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6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시스템의 기본 체력이 좋아진다. 네, 이해하기 쉬운데요. 다음은 우분투의 핵심이죠. 커널 이야기입니다. 다음 버전인 25.10, 그 퀘스팅 쿼카. 여기에 들어갈 리눅스 커널 목표 버전이 6.17로 발표됐어요. 근데 이게 아직 목표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새 커널은 항상 최신 하드웨어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성능 개선 같은 그런 기대감을 주잖아요. 그렇죠. 기대되죠. 네, 리눅스 6.17도 그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다만 아시다시피 커널 개발 일정이랑 우분투 출시 일정이 되게 빠듯해요. 아, 네. 그래서 최종 버전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버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공개하는 건 개발팀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최신 기술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아, 개발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단서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스크톱 환경 얘긴데요. 이게 좀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놈 쪽에서 X11 지원을 점점 줄이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변곡점이요? 네, GDM이라고 그놈 디스플레이 매니저에서 기본 세션으로 X12를 비활성화하는 코드가 이미 들어갔고요. 심지어는 그놈 50 버전에서는 아예 X11 지원을 빼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와, 완전요. 저도 웨일랜드 쓰면서 가끔씩 호환성 때문에 좀 애먹었던 격이 있는데
있는데 이게 그럼 다음 우분투 LTS 버전, 장기 지원 버전에 좀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지금 리눅스 데스크톱 환경이 사실 X11이라는 아주 오래된 방식에서 웨일랜드라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놈의 이런 결정은 사실 그 전환을 좀 더 빠르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모든 사용자나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준비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특히 그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사용자분들이나 아니면 좀 특수한 전문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 아니면 또 여러 데스크톱 환경을 같이 쓰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좀 불편함이나 호환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아, 네. 커뮤니티에서는 이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 또 해결책은 없을지 이런 논의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정말로 리눅스 데스크톱의 미래가 걸린 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갈림길에 선 리눅스 데스크톱이라 정말 큰 변화의 시기인 것 같네요. 자, 오늘 우분투 주간 뉴스레터 893호를 통해서 커뮤니티 소통 방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시간 동기화 개선, 그리고 차기 커널 목표, 마지막으로 데스크톱 환경의 미래에 대한 논의까지 정말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네,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오픈소스 생태계를 잠깐이나마 같이 살펴봤네요.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거 하나만 짧게 덧붙여도 될까요? 네, 그럼요. 뉴스레터에는 아주 짧게만 언급됐는데 그 립 인풋이라고 아시죠? 키보드나 마우스 입력 처리하는 핵심 라이브러리요. 아, 네네. 립인풋. 여기서 루아 스크립트를 이용한 플러그인 시스템을 지금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잘 구현되면 앞으로 사용자들이 입력 장치의 동작을 훨씬 더 세밀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오, 루어 스크립트로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능해질까요? 예를 들면 뭐 특정 게임을 할 때만 마우스 감도를 다르게 자동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쓰는 앱에 따라서 키보드 키매핑을 막 다르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커스터마이징이 훨씬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시스템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재미있는 소식일 수 있습니다. 와, 입력장치 커스터마이징에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다룬 내용들, 런치패드 소식부터 크로니, 커널, 또 X11과 웨일랜드, 그리고 방금 들은 립인풋 소식까지. 이 중에서 당신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어쩌면 당신의 시스템 환경에 곧 적용될 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좀 더 주목해야 할 기술 트렌드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뉴스레터 원문을 한번 직접 찾아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